저는 최지혜, 35세입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학 동창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모였습니다. 친구 수진, 미영, 현주, 모두 4명.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지혜야, 오랜만이다. 수진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는 샤넬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수진아 그거 신상 아니야?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미영이는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주셨어. 와, 좋겠다. 우리 엄마는 생일 때마다 명품 하나씩 사주셔. 현주가 자신의 에르메스 가방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제 가방을 봤습니다. 5만 원짜리 동대문 가방. 지혜야, 너는 요즘 어떠니? 응, 잘 지내. 너희 엄마는 요즘 뭐 해주시는 거 있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우리 엄마는 그냥, 너희 엄마 반찬 가게 하시지. 힘드시겠다. 미영이가 동정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응. 친구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번에 아파트 계약금 지원해 주신대. 드디어 내 집 마련. 대박. 우리 엄마는 애들 학원비 1년치 미리 주셨어. 좋겠다. 친정엄마가 도와주면 정말 든든하지. 저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다른 엄마들처럼 못 해주실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SNS를 봤습니다. 친구들이 올린 사진들, 수진 엄마랑 파리 여행 중, 샵 엄마 딸 여행 샵 감사합니다. 미영, 엄마가 내 집 마련 도와주셨어요. 샵표도 할게요. 현주, 엄마표, 명품, 샵 생일 선물, 샵 샤넬. 저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민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친구들 만나니까 어땠어? 그냥 다들 잘 사는 것 같더라. 뭐가? 친정 엄마들이 다 도와주시더라. 아파트 계약금도 주시고 명품도 사주시고. 민수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반찬 가게 하시잖아. 돈이 없으시지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다음 날 엄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지혜야, 잘 지내니? 응. 엄마는? 엄마는 뭐 그냥 그렇지. 반찬 가게 하면서 살지. 엄마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토요일에 갈까? 아니야, 바쁘잖아. 괜찮아. 아니야, 갈게. 그래. 그럼 엄마가 지혜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엄마는 늘 나한테 뭘 해주시려고만 하시는데 정작 나한테 필요한 건 안 해주시잖아. 토요일, 엄마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박영자 반찬이라는 간판이 낡아 보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 어머, 지혜 왔구나.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65세 엄마, 얼굴에 주름이 많고 손은 거칠고 트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늘 같은 낡은 앞치마를 입고 계셨습니다. 엄마, 그 앞치마 몇 년 입으신 거예요? 한 10년 됐나? 아직 멀쩡한데 뭐. 새 거 사세요. 그거 너무 낡았어요. 아이고, 돈 아까워. 이거면 충분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김치, 나물, 젓갈들이 빼곡했습니다. 엄마, 장사 잘 돼?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야. 돈 좀 모이세요? 엄마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니, 엄마 버는 거 다 생활비로 나가고 돈 모으기 힘들어.
또 그 말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저축 같은 거 전혀 안 하세요? 아, 조금은 하지. 근데 많지 않아. 노후 대비로. 얼마나요? 뭐, 한 500만 원? 그 정도? 저는 실망했습니다. 친구 엄마들은 수억씩 도와주시는데, 우리 엄마는 500만 원. 엄마의 단칸방으로 갔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 작은 방 하나에 화장실이 딸린 구조였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추워요. 보일러 트세요. 12월인데 방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복 입으면 돼. 가습이 아까워. 엄마는 두꺼운 내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엄마, 그래도 건강 생각하세요. 엄마는 괜찮아. 지혜야, 너나 따뜻하게 지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이불, 오래된 옷장, 작은 TV. 모든 게 1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새 이불 사세요. 이거 너무 낡았어요. 이거 아직 쓸만해. 새로 살 필요 없어.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아끼면서 왜 나는 안 도와주시는 걸까? 엄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많이 먹어. 지혜야, 엄마는 안 드세요? 엄마는 점심에 많이 먹었어. 괜찮아. 하지만 엄마의 그릇에는 밥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드세요. 응, 먹어.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힘드시죠?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병원 정기검진은 받으세요? 아, 그게 병원비가 좀 부담스러워서.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알아. 다음에 갈게. 저는 지갑을 꺼내 5만 원을 드렸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쓰세요. 병원 가시고. 아니야, 괜찮아. 지혜야, 넣어놨어. 엄마, 받으세요. 정말 괜찮아. 엄마, 돈 있어. 결국 엄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는 왜 저렇게 사실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기대면 될 텐데. 설날이었습니다. 시댁에 가는 날, 저는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지혜야, 준비 다 됐어? 남편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친정에서 뭐 보내신 거 있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 없어.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렸어? 말씀드렸는데 엄마가 돈이 없으시대.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실 텐데.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가자. 하지만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어서 와. 잘 왔어. 시어머니는 새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화려하고 비싸 보였습니다. 어머니, 새 한복 입으셨네요. 예쁘세요. 그렇지? 백화점에서 맞춤으로 했어. 300만 원 했지. 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시누이도 와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요? 응. 잘 지냈어? 시누이 수정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 엄마가 설 선물로 사주셨어. 샤넬이야. 예쁘다. 언니는 친정에서 뭐 받았어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나는 그냥.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지혜는 친정에서 받는 거 없잖아. 친정이 어려우시니까. 어머니, 사실이잖아. 결혼할 때도 지참금 하나 없었는데 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사실을 말하는 건데.
우리 아들이 다 벌어오는 거잖아. 신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빠 덕분에 언니가 사는 거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저는 계속 작아졌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민수 와이프 친정은 어떻게 되나요?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반찬 가게 하세요. 혼자서. 아,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을 못 주시죠. 또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지? 엄마만 아니었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창밖만 봤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너무했어. 민수가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됐어. 소용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야, 너희 엄마한테 좀 도움받을 수 없을까? 뭐, 아니, 그게 조금이라도. 그러면 우리 엄마도 덜 무시하실 텐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돈이 없다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시잖아. 500만 원이라도. 그게 엄마 전 재산이야. 노후 대비하시는 거라고. 그래도 그만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다음 날 엄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지혜야. 어제 시댁에서 잘 지냈니? 응.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지혜야,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나 또 무시당했어. 뭐? 누가? 시어머니가. 친정이 가난해서 지참금도 없었다고. 그랬구나. 엄마의 목소리가 침통해졌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돈 하나도 없어? 조금이라도? 지혜야, 친구들 엄마들은 다 도와주시던데. 아파트 계약금도 주시고, 명품도 사주시고.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제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다른 엄마들처럼 못해줘? 왜? 엄마는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알았어. 괜찮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엄마가 원망스러워. 왜 우리 엄마는 저러실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퇴근 후 핸드폰을 보니 친구들 단톡방에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진 여러분, 큰 소식. 우리 엄마가 프랑스 여행 보내주신대요. 미영, 와 대박. 축하해. 현주 부럽다 유유. 나도 엄마랑 여행 가고 싶다. 수진, 우리 엄마가 은퇴 선물로 주신대. 다음 주 출발. 저는 그 대화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엄마와 찍은 사진. 엄마랑 파리 여행 중. 엄마 사랑해요. 샵 엄마 딸 여행 샵 파리 샵 감사합니다.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렸습니다. 댓글들. 와 부럽다. 엄마랑 여행 진짜 좋겠다. 효녀 인증.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친구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나 집 샀어. 뭐? 정말? 응. 우리 엄마가 계약금 5천만 원 지원해 주셔서 드디어 내 집 마련했어. 와, 축하해. 고마워. 너무 기쁘다. 엄마한테 정말 감사해. 좋겠다. 응.
뭐라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축하해.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다 친정 엄마 도움으로 집도 사고, 나는 또 일주일 후 친구 현주가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현주 여러분, 우리 엄마가 애들 학원비 1년치 미리 주셨어요. 현주 초등학교 들어가는 큰애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수학학원, 현주 다 합치면 월 100만 원인데 1년치 1200만 원을 한 번에. 수진와 대박. 현주, 엄마 최고. 미영 부럽다 유유. 우리 엄마도 손주 학원비 대주신다고 하셨어. 저는 그 대화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 준호는 7살. 내년이면 초등학교입니다. 학원을 보내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친정에서 도와주는데 나는 저녁에 남편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영어학원 보내고 싶은데 얼마야? 월 30만 원. 지금 우리 형편에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다른 애들은 다 다니는데 다른 집은 친정에서 도와주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 내가 너무했네. 근데 솔직히 친정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우리 엄마는 돈이 없다니까. 알았어. 알았어. 우리는 또 싸웠습니다. 다음 날 엄마 반찬 가게에 갔습니다. 엄마, 어머. 지혜야, 무슨 일이야?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는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입고 계셨습니다. 10년 전 그 앞치마. 엄마, 장사 잘 돼? 응. 그럭저럭. 돈 좀 모이세요? 아, 그게 요즘 장사가 좀 안 좋아서. 엄마, 준호 내년이면 초등학교예요. 그래. 벌써 그렇게 컸구나.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해서.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말한 거예요. 지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도와주고 싶은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알아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방에 갔습니다. 여전히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보일러 안 트세요? 겨울인데 가스비가 많이 나와서. 내복 입으면 괜찮아. 엄마는 두꺼운 내복에 잠바까지 입고 계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라면 몇 개, 김치, 계란 몇 개. 엄마, 이게 뭐예요? 이것만 드세요? 응. 충분해. 엄마, 고기도 드시고 그러셔야죠. 고기는 비싸잖아. 괜찮아. 저는 답답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사세요? 조금은 편하게 사시면 안 돼요? 엄마는 이게 편해. 걱정 마. 엄마가 이렇게 아끼면서 사시는데 돈이 왜 안 모여요? 엄마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대답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사실은 뭐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친구들 SNS를 또 봤습니다. 수진 파리 개선문 앞에서 엄마와 셀카, 엄마 최고, 미영 새 아파트 열쇠 인증샷, 엄마 덕분에 내 집 마련, 감사합니다. 현주 아이들이 학원에서 즐겁게 공부하는 사진, 할머니가 학원비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왜 우리 엄마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엄마가 원망스럽다. 다른 엄마들은 다 딸들 도와주는데 우리 엄마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실까?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시댁에서도
무시당하지 않을 텐데. 엄마가 야속하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최지혜 씨 보호자시죠? 네. 그런데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실려오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박영자 씨 보호자 맞으시죠?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갑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회사를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제발 무사하시길.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박영자 환자 어디 있나요? 3번 응급실입니다. 달려갔습니다. 커튼이 쳐진 침대가 보였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온몸에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옆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엄마, 깨어나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딸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차에 치이셨습니다. 머리를 많이 다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요? 곧 오실 겁니다. 잠시 후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딸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갈비뼈도 3대가 부러졌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뇌출혈 제거 수술을요. 수술하면 괜찮아지세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험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출혈이 많아서. 그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술 비용 2천만 원, 그리고 입원비, 치료비 등등.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수술 예치금 1천만 원 입금하셔야 합니다.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교통사고로. 뭐? 지금 어디야?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알았어. 지금 간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오셨습니다. 장모님이 어떻게 되셨대? 뇌출혈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얼마나 들어? 일단 2천만 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또 들어가네. 장모님 보험은? 엄마가 보험을 안 드셨대요. 뭐? 보험도 없이?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내야 한다는 거야? 어머니, 장모님 재산은 없어? 500만 원 정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500. 그게 다야?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평생 돈도 안 모으시고 이럴 줄 알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런 말씀 하실 때예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일단 수술부터 합시다. 엄마는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4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원망했던 거 다 잘못이에요.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죠. 돈 타령만 하고 친구들 엄마랑 비교하고 미안해요, 엄마. 제발 깨어나세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엄마가 괜찮아지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깨어나세요?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빠르면 며칠, 길면 모릅니다. 혹시 못 깨어나실 수도 있나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세요.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하루에 2번, 10분씩만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첫 면회 시간,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고 산소호흡기를 쓰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트인 손, 평생 일만 하신 손. 엄마, 저예요. 지혜예요. 깨어나세요. 하지만 엄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원망했어요. 돈 타령했어요. 다른 엄마들이랑 비교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잘못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깨어나세요. 엄마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10분은 너무 짧았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시간 다 되셨어요. 조금만 더요. 죄송합니다. 규칙이라서요. 저는 엄마의 손을 놓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집에 갔습니다. 엄마, 물건을 챙기러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만 가득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에는 가계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2005년 3월. 30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5살 때 수입 반찬 가게 50만 원, 지출 월세 15만 원, 식비 10만 원, 지혜 유치원비 8만 원, 저축 17만 원 지혜, 교육비 통장.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점심 굶었음. 지혜 유치원비 모자라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 4월. 수입 48만 원, 지출 월세 15만 원, 식비 8만 원, 지혜 옷 5만 원, 저축 20만 원. 이번 달도 하루 한 끼. 지혜는 잘 먹어야 하니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계속 넘겼습니다. 2010년 3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 지혜 입학 축하금 30만 원 입금함. 학용품 10만 원. 이번 달 저축 25만 원. 지혜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학원 간다고 했다. 보내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미안하다. 2012년 7월. 지혜가 중학교 수학여행 간다고 했다. 30만 원 필요하다고. 이번 달 저축 포기. 지혜 수학여행비로. 오늘 저녁도라면. 지혜는 수학여행 잘 다녀오길. 2015년 3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해. 지혜 고등학교 입학. 학비 많이 든다. 앞으로 3년간 저축 더 해야 함. 대학 등록금 준비. 오늘부터 하루 한 끼로 줄임. 점심만 먹고 저녁 굶기.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계속 읽어야 했습니다. 2018년 2월. 제가 대학에 합격한 해. 지혜가 대학 붙었다. 서울대학교. 등록금 500만 원. 생활비 월 50만 원. 저축한 돈 3천만 원. 4년이면 모자라다. 더 벌어야 한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기로. 2020년 3월. 지혜 2학년. 등록금 또 500만 원. 오늘 쓰러질 뻔했다. 너무 피곤해서. 하지만 지혜 등록금 벌어야 한다. 병원 가고 싶지만 병원비 아깝다. 참자. 2022년 6월. 제가 결혼한 해.
지혜가 결혼한다. 결혼 준비금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저축 5천만 원. 하지만 지혜에게 돈 없다고 말했다. 왜? 지혜가 시집 가서 힘들 때 쓰라고. 나중을 위해.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지금 주면 다 쓰고 나중에 힘들 때 없을까봐. 저는 그 부분을 읽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그래서 계속 읽었습니다. 2023년 4월, 지혜가 시댁에서 무시당한다고 울면서 전화했다. 가슴이 아프다. 내가 돈이 있으면 지혜가 무시당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참는다. 지금 쓰면 나중에 더 힘들다. 지혜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더 모을게. 2024년 10월, 최근 기록이었습니다. 지혜가 준호 학원비 걱정한다고 했다. 주고 싶다. 너무너무 주고 싶다. 하지만 참는다. 지금까지 모은 돈 5억. 지혜가 나중에 나이 들어 힘들 때 준호 대학 갈 때 쓰라고. 조금만 더 참아. 지혜야,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5억. 엄마가 5억을 모으셨어? 30년간 하루 한 끼만 드시면서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통장들이 나왔습니다. 최지의 교육비 통장, 잔액 2억 원. 최지의 결혼자금 통장, 잔액 1억 5천만 원. 준호 손자 교육비 통장, 잔액 1억 5천만 원. 모든 통장의 수익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통장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이건 내가 힘들 때 쓰렴. 엄마가 30년간 모았어. 사랑해. 지혜야,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마. 엄마가 준비해놨어. 준호야, 할머니가 내 대학까지 준비해놨단다. 잘 자라렴.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엄마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을 위해 모신 거였어요. 제가 원망했어요. 다른 엄마들이랑 비교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저는 통장들을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엄마가 30년간 저를 위해 모으신 거. 하루 한 끼만 드시면서. 엄마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을 위해 아끼신 거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제발, 깨어나세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제발, 깨어나세요. 제가 평생 효도할게요. 제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회사도 휴직했습니다. 면회 시간마다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왔어요. 깨어나세요.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빨리 깨어나서 준호 안아주세요. 엄마, 제가 엄마 수첩 읽었어요. 30년간의 기록 다 봤어요. 하지만 엄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지혜 씨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 은행에 박영자님 명의의 계좌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님이 의식불명 상태시라고 들었습니다. 법정 대리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박영자님이 다른 계좌도 있으신지 아십니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에도 계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엄마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서랍을 더 자세히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숨겨진 통장들이 더 있었습니다. 지혜 노후 대비 통장 5천만 원, 지혜 긴급 자금 통장 3천만 원,
준호 결혼 자금 통장 2천만 원. 모두 합치면 정말로 5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지혜에게라는 제목의 편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펼쳐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혜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평생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아서. 친구들 엄마처럼 명품도 못 사주고 여행도 못 보내주고. 하지만 지혜야, 엄마는 다른 방법으로 널 사랑했어. 30년간 매일매일 저축했어.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겨울에도 보일러 안 틀고, 옷도 10년 넘게 입으면서. 왜 그랬냐고? 지금 당장 주면 금방 없어질까봐. 내가 정말 힘들 때,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시댁에서 무시당할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준호 교육비가 필요할 때, 그때 이 돈을 쓰렴. 엄마가 30년간 모은 사랑이야. 지혜야, 엄마 원망하지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평생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준호 좋은 교육 시키고 내 노후도 준비해.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야.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날 저녁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통장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통장이에요. 30년간 모으신 거예요. 5억. 장모님이? 네. 하루 한 끼만 드시면서, 보일러도 안 틀으시면서 모으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장모님이 가난하신 줄만 알았어요. 엄마는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 아끼신 거예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저는 엄마를 원망했어요. 다른 엄마들처럼 안 해주신다고. 근데 엄마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주째 되는 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정말요? 네. 손가락이 움직이고 눈꺼풀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곧 깨어나실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엄마, 들으세요? 곧 깨어나신대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날 밤, 면회 시간. 저는 엄마 옆에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은행에서 모든 통장 확인했어요. 정말 5억이 넘더라고요. 30년간 모으신 거 다 알았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바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엄마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엄마, 깨어나세요. 천천히. 엄마의 눈이 떠졌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깨어나셨어요. 엄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해야. 네, 엄마, 저예요. 아내. 아니에요. 엄마, 미안한 건 저예요. 엄마가 제 손을 약하게 쥐셨습니다. 엄마가 더 많이 못 모아서. 미안해, 엄마.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5억도 너무 많아요. 엄마가 30년간. 너 행복해야 해. 네, 엄마. 이제 행복할 거예요. 엄마, 덕분에요.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약한 미소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가 깨어난 후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서 엄마를 돌봤습니다. 엄마, 죽 드세요. 고마워. 지혜야, 제가 해야죠.
엄마가 저를 키우실 때 매일 해주셨잖아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원망했을 거야. 다른 엄마들처럼 못해줘서. 아니에요. 엄마,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해서. 괜찮아. 엄마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 엄마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돈을 모으신다고. 엄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말하면 내가 쓰지 말라고 할까봐. 그리고 내가 미안해 할까봐.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지금 당장보다는 나중에 더. 며칠 후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수진, 미영, 현주. 지혜야, 어머님 괜찮아지셨어? 응, 많이 좋아지셨어. 친구들이 엄마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 친구들이에요. 어머, 그래? 반가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혜가 어머님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네, 엄마가 놀라셨습니다. 미영이 말했습니다. 지혜가 어머님이 30년간 모으신 이야기 해줬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현주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그냥 쓰기만 하는데 어머님은 미래를 준비하셨잖아요. 엄마가 당황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맞아요. 엄마가 제일 대단하세요. 일주일 후 시댁 식구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시어머니가 엄마께 정중히 인사하셨습니다. 장모님, 그동안 무례했습니다. 네, 엄마가 놀라셨습니다. 장모님이 가난하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봤네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장모님은 진짜 지혜를 위해 사신 분이시네요. 존경합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30년간 하루 한 끼 드시면서 돈을 모으신 거 저는 못합니다. 시누이도 말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무시하는 말 많이 했어요. 괜찮아요.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다들 몰랐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장모님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2주 후 엄마가 퇴원하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사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집 있잖아. 그 월세방이요? 안 돼요. 이제 우리 집에서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엄마, 30년간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남편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모시고 싶어요. 와주세요. 결국 엄마는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엄마가 준호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준호 많이 컸네.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저랑 놀아줘요. 그래. 할머니가 빨리 나을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엄마, 많이 드세요. 고마워. 지혜야.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30년간 하루 한 끼만 드셨어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점심만 먹고 저녁은 안 먹었어. 추울 때도 보일러 안 트셨고요. 응. 가습이 아까워서.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친구들처럼 명품, 가방 들고, 해외여행 가고, 그런 거?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뭔데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거. 엄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명품 하나 사주는 것보다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쓸 수 있는 돈을 모아주고 싶었어. 엄마,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혜야. 다음 날, 엄마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모든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총 5억 2천만 원이 있으시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30년간 꾸준히 저축하신 거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 전부 딸 명의로 바꿔주세요. 네? 엄마, 괜찮아. 원래 내 거야. 아니에요. 엄마, 노후 대비하셔야죠. 엄마는 괜찮아. 국민연금 있고 결국 모든 돈은 제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를 백화점으로 모셨습니다. 지혜야, 왜 여기 왔어? 엄마, 새 옷 사드리려고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 옷 있어. 10년 된 옷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새 옷 사야죠. 명품 코너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기 코트 좀 보여주세요. 지혜야, 여기는 너무 비싸. 엄마, 괜찮아요. 30년간 아끼셨잖아요. 이제는 좋은 옷 입으세요. 엄마께 여러 옷을 입혀봤습니다. 엄마, 이거 정말 잘 어울려요. 그래? 거울을 보시는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 주세요. 그리고 바지랑 구두도요. 지혜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괜찮아요, 엄마. 엄마, 돈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 수백만 원어치 옷을 샀습니다. 엄마가 새 옷을 입고 나오셨을 때 정말 달라 보이셨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고마워. 지혜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행복해. 저도요. 엄마, 30년간 아끼면서 산 게 후회 안 돼. 내가 행복하니까. 엄마,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회복하셨고,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더 이상 반찬 가게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엄마의 5억은 제 명의로 바뀌었지만, 저는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엄마가 30년간 모으신 소중한 돈이니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할머니, 저 오늘 초등학생이에요. 그래, 우리 준호 멋있다. 엄마가 준호를 안으셨습니다. 엄마는 이제 새 옷을 입고 머리도 하시고 완전히 달라 보이십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선물 있어. 엄마가 준호에게 책가방을 주셨습니다. 와, 고마워요. 할머니, 엄마, 괜찮으세요? 비싼 건데. 괜찮아. 손주 입학 선물인데. 입학식에 가족 모두 함께 갔습니다. 저, 남편,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시어머니는 이제 엄마를 정말 존경하십니다. 장모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고맙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수진, 미영, 현주.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지혜야, 요즘 어때? 좋아. 정말 좋아. 어머님은 괜찮으셨어? 응. 완전히 회복하셨어. 우리 집에서 지내고 계셔.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좋겠다. 너희 엄마 정말 대단하시잖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진짜 30년간 저축하신 거 우리 엄마는 절대 못하실 거야. 미영도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엄마는 돈 있으면 바로 쓰시거든. 지혜 엄마처럼 참을성이 없으셔. 현주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솔직히 말할게. 예전에 우리가 내 엄마 무시했잖아. 응. 미안해. 우리가 몰랐어. 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수진이 말했습니다. 맞아. 명품 하나 사주는 것보다 5억을 모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나도 이제 알아.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분이라는 거. 엄마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지혜야, 엄마, 선물 있어요. 저는 여행 티켓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에요. 우리 둘이 가는 거예요. 뭐, 여행? 네. 엄마, 평생 여행 한번 못 가보셨잖아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혜야, 엄마, 30년간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즐기세요. 엄마가 저를 꽉 껴안으셨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정말 고마워. 엄마와 단둘이 온 첫 여행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엄마,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엄마가 바다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엄마, 평생 처음 여행이시죠? 응.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 번도 못 가봤어. 앞으로는 자주 가요. 우리 둘이. 그래. 좋다. 호텔에서 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응, 뭐든지. 엄마는 30년간 아끼면서 사셨는데 후회 안 하세요? 엄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후회 전혀 안 해. 정말요? 응. 내가 행복하니까.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길 바랐어. 명품, 가방 하나 사주는 것보다 5억을 모아주는 게 더 큰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지금 당장의 행복보다 평생의 행복을 주고 싶었어. 엄마, 그리고 보람 있어. 30년간 아낀 보람이. 엄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거 보니까. 저는 엄마를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 엄마, 딸이 돼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엄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고 남편은 퇴근 전입니다. 엄마, 차 드세요. 고마워. 지혜야, 엄마는 이제 완전히 건강하십니다. 더 이상 월세방에서 보일러도 안 트고 사시지 않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드십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내가 옆에 있으니까. 저도요, 엄마.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다. 엄마의 5억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준호 교육비로, 일부는 저축으로, 일부는 가족 여행비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엄마가 30년간 모으신 소중한 돈이니까요. 준호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와, 우리 준호 최고다. 엄마가 준호를 안으며 웃으십니다. 시댁 식구들도 이제 엄마를 정말 존경합니다.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엄마를 상석에 모십니다. 장모님, 여기 앉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르신이시잖아요. 친구들도 엄마를 부러워합니다. 지혜야, 너희 엄마 진짜 대단하시다. 응, 나도 알아. 오늘 저녁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 남편, 엄마, 준호, 그리고 시댁 식구들까지. 엄마의 70세 생신입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엄마, 소원 비르세요. 엄마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비셨습니다. 촛불을 끄고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모두 행복하길 빌었어. 엄마, 저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지혜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준호야.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응, 뭐든지. 엄마가 30년간 모으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힘들었지. 하루 한 끼 먹는 거 쉽지 않았어. 그런데 왜 하신 거예요? 너 때문이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혜야, 엄마는 내가 당당하게 살길 바랐어. 친정이 가난해서 무시당하지 않길 바랐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서 행복하길 바랐어. 그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 엄마를 이해해줘서.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창가에 앉아 달을 봤습니다. 엄마, 저 깨달았어요. 뭘? 진짜 풍요로움이 뭔지. 그게 뭔데? 지금 당장 명품을 갖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거요. 지금 당장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평생의 안정을 만드는 거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30년간의 희생으로. 희생이 아니야. 사랑이지.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요.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 저는 엄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엄마, 저도 준호한테 그런 엄마가 될게요. 지금 당장의 행복보다 평생의 행복을 주는 엄마. 그래, 잘하겠다. 달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엄마와 딸,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가 풀리고 진짜 사랑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